제2편 바로 고반식 같이 읽겠습니다. 고반 재간하니 석인지 관이로다. 동매 오원이나 영시 불원이로다. 고반 제하니 석인지 매로다. 석인지 매가 아니라 석인지 매자가 아닌가요? 지나갈 과자구나. 석인지 과로다. 동매 오가나 영시 불과로다. 고반 재력하니 석인지 축이로다. 동매 오숙이나 영시 불고기로다. 고반이라고 하는 고반. 이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뒤에 보면은 고반에 대해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의 뜻이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그 뒤에 일단 보겠습니다. 152쪽에 그 주석을 보면은 고라고 하는 것은 이룬다 라고 하는 이룸이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의 뜻이니, 반환은 바로 주역 그 술의 둔꾀 초요의 반환이라 라는 말, 그래서 이거노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에 대해서 다들 머뭇거린다, 주저한다 이런 뜻으로 했죠. 그래서 언성기 은처지 신뢰라. 그래서 그 은미한 곳에 바로 그 지은 집, 그러니까 은미한 곳에 그 지은 은둔할 집을 이룸을 말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고반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뒤 관계 쭉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 주역 공부하신 분들 그 반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전혀 없는 새로운 말을 설명을 드렸었죠. 반이라라고 할 때 이 반, 그 다음에 이 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반이죠? 이 반, 그릇 반자의 소반반의 반이라고도 쓰는데요. 다 기본적으로 같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 술의 둔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밑에가 오랫개가 되고, 그 다음에 건곤의 도를 바탕으로 해서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서경의 역사로 표현할 때는 바로 요순 시기가 되는 거죠. 바로 요순 임금이 바로 요 임금이 되겠죠. 건곤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책력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뭐 했느냐면 내가 너무 늙었다, 그래서 후사를 좀 챙겨봐라 라고 하는 요 얘기할 때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막 홍수가 나가지고서는 이 온 나라가 질펀하게 그 물에 잠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처리할 사람들을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 9년 동안 거기에 총 매진하는 거죠. 9년 동안 3년 해서 그 곤을 여기다 투입을 했으니까. 근데 거듭 계속 실패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막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갈아치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9년 만에 다시 그 사람을 갈아치웠던 거죠. 갈아치운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꿨고, 그 물을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한 겁니다. 물이 지금 계속 밑에서 움직이고 계속 출렁출렁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둔께에 뭐냐면 이거누라 이 표현에 있었죠. 후를 세움이 이롭다라고 표현했고, 바로 그 초요에 가장 아랫자리 여기 보면 전체 물긴장인 상태, 여기다가 바로 사람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곤의 아들인 바로 우를 파견하는 것이죠. 우라는 이름 자체도 또 이리저리 아래 위로 쭉 소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뚫어서 두루두루 이제 소통시킨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가 바로 여기에 나서서 바로 이제 물을 다스린 것인데, 그때 이 건우 앞에 바로 반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반환인이. 그래서 바로 표대를 세웠다 이 표현인데, 머뭇거린다 아니에요.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천자가 있는 그 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기주 땅이 되는 거죠. 기주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물빼기 작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측량법이라 그랬죠. 우리가 주비산법에 의한 바로 측량법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고반이라고 할 때 그냥 머뭇거릴 것을, 여기에 주저앉을 것을 생각하니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는 않아요. 지금 앞에 위나라 무공의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위나라의 군주를 생각하며 이 정치가 지금 어지러워진 것, 그 다음에 등등등등, 그래서 그 임금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겠죠. 고반, 머뭇거리며 이 표현이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귀거래사에도 이 표현 하나 있었죠. 그 큰 나무를 푯대로 하여서라고 할 때, 그죠? 뭐 등등 나온 내용도, 어? 반송이라라고 하는 큰 나무를 푯대로 하여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임금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가 푯대가 되니까 쭉 측량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하늘을 기본적으로 밑줄이 얼마? 하늘의 수 3을 쓰는 것이죠. 하늘의 수는 기본적으로 이 삼천양지가 되니까 이건 위는 뭐예요? 하늘의 양기운이 땅으로 들어오면 위로 해서 땅은 만물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밑변을 3으로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 뭐라 그러죠? 높이를 4로 해서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측량이 되는 요 기본적으로 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여기가 얼마가 되냐 5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3, 4, 5라고 하는 1, 2는 기본적으로 체가 되니까 안 쓰고 그래서 3, 4, 5라고 하는 생수의 이치가 나오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돌리죠.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리고 하면은 여기 천자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은 전체 사방상 땅을 뭐냐면 전부 측량해가지고 쭉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요 자연스럽게 바깥에 또 이렇게 다 생기죠. 바로 정전법 만들 때 원리죠. 정전법을 만들 그럼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국토를 자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이 가운데가 되는 것이 되고 이게 모든 나라의 가운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중이 바로 뭐냐면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돌릴 반자죠. 빙글빙글 쭉 돌린다. 배가 지나가듯이 돌리는 요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푯대가 되고 바로 중앙정부가 되고 천장의 자리가 되고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이제 어디가 여기다 알려줄 때는 뭐냐면 푯대를 세운다. 그래서 환이라는 걸로 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쓰는 그 푯대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가 돼요? 여기 얼마? 7 곱하기 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의 대연지수 50이니 그 다음에 기용은 얼마라? 49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49책인데 실제로는 그래서 또 얼마다? 48책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면 가운데 요 자리는 또 빼야 되니까 그럼 빼놓고 나면 48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수풍정기의 정전법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법의 근거에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바로 이러한 주비삼법에 수학의 이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임금을 생각하며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내가 그래서 가운데 반환이 되겠죠. 반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겠죠. 반을 생각하며 내가에 있으니 그 석인지 관이로다. 석인의 너그러움이로다. 석인이라고 하는 시는 저 위풍에 다시 이따가 제 3편에 석인이 나올 텐데요. 석인은 누구겠어요? 석인은 위나라 장공의 부인인 장강을 지금 표현합니다. 장강이죠. 근데 사람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 그 장공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러면 이거 뭘 할 수가 있냐면 장공의 부인인 장강은 장공보다 나중에 죽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부인의 시호는 기본적으로 남편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보다 먼저 죽으면 시호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춘추시대 앞전시대 얘기가 되고 후대는 뭐 멋대로 다 쓰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예전에 적어도 우리가 춘추시대의 공자가 정리한 내용까지는 이 법도가 유지가 됩니다. 자, 장강이 되고 장강은 제나라의 공주로서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에서 시집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이 대단히 장엄하기도 하고 근데 장강이 안타깝게도 자 석대하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어디서 나오는 석이죠? 석가불식이라 그래서 산지 밖에 맨 위에 있는 그래서 큰 씨앗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석인데 석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성녀라고 표현할 땐 또 뭐예요? 임신하지 못한다, 애 낳지 못한다 그러죠. 안타깝게도 장강이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나라의 그 정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첩 중에 그 대교였죠. 대교의 그 자식을 그 다음에 군주로 삼아서 앞에서 우리 그 패풍의 시 앞에서 쭉 이자승주 쭉 나왔던 그 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이 됐죠. 이분이 어쨌든 앞에 그 잊어버리신 분들 패풍에 쭉 나오는 내용 여기서 노기가 나오나요? 거기서 이자승주 그 다음에 신대 등등의 그 시가 바로 이제 그 이때의 상황을 노래한 겁니다. 석인지 관리로다 임금을 생각하며 시냇가에 있으니 뭐 임금 뭐 부인까지 다 포함되겠죠. 석인의 너그러움이로다. 홀로 매라고 하는 것은 자고 오라고 하는 건 깨로 짜죠. 그래서 홀로 자고 깨고 우리는 깨고 자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나 그 언자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어조사로 쓸 때. 그래서 홀로 자고 깨지만은 그죠? 영시 불온이로다 길이 그죠? 맹세코 시자는 맹세코라는 말로 쓴다고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잊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시의 그 주인공인 바로 아마 대규가 읽은 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규가 이렇게 해서 그 누구냐면은 장강에게 자기 아들을 주었죠. 아들을 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완이가 되나요? 완이가 저기가 되죠. 그 태자가 되고 태자가 되어서 그런데 바로 누구예요? 신대의 그 주인공인 여자 문강이 되겠죠. 문강이 맞나요? 선강 선공의 적이니까 선강이 되겠죠. 그 선강이 바로 자기 아들을 태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바로 대규의 아들을 죽이게 되죠. 대규의 아들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는 더 이상 위나라에 남을 일도 없어서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돌아가면서 대규가 읊은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생각하며 시냇가에 있으니 이때에서 이제 임금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는 바로 석인 그 다음 편에 나오는 바로 뭐냐면은 장강이 되겠죠. 생각하니 시냇가에 석인의 너그러움이로다 나를 이토록 잘 그 다음에 그 돌봐주었구나. 깨나 재나 자 홀로 깨고 자지만은 그저 길이 내가 홀로 지금은 이제 아무도 남지 않고 홀로 있지만은 길이 맹세코 내가 그분의 은혜는 잊지 않겠구나 라고 표현한 내용이네요. 부예라 고는 이름이라 반은 반환의 뜻이니 여기 뭐 여기 얘기고 그 다음에 진시왈 고는 바로 두드린다 라는 그래서 두드린다 이렇게 표현했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릇이니 개구지 절가를 여 고분 부이치 악례라 대개가 그 절도 있는 그 노래로서 그죠? 그러니까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대개 두드려서 절도 있게 가락을 맞춘다. 그죠? 노래를 맞추는 것을 마치 못하면 고분 그다음에 부지 위 악냐라 하니 저 동이를 두드리고 부를 두드리면서 바로 그 음악을 삼는다. 즐거움을 삼는다. 위락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분이라고 할 때 동이 분자는 뭐예요? 조금 이렇게 불룩한 것이 되는 거죠. 불룩한 동이 부니까 엎어놓고 두들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넓적한 함지같이 생긴 거죠. 함지같이 생긴 이렇게 둥근 지난번에 아마 종묘지에 가보신 분들 혹시 악기 둘러보셨으면 좋을 텐데 혹은 이렇게 꿀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글게 되죠. 둥글고 여기에 그 대나무 채를 가지고 주르륵 그죠? 주르륵 그죠? 빙 돌면서 착 치고 드리륵 돌면서 착 치고 이게 부가 됩니다. 동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놓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길게 해가지고서는 뭐 소리가 둥둥둥 속에서 울리니까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게 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주역에서 반환이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별의별 방식을 갖다 다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비산법 보신 분들은 이미 거기다 명확하게 바로 술의 둥기의 반환이라는 건지 바로 이것이라고 명기를 해놨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옛날 분들 죽어라 공부한 것보다 더 빠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데다가 각 도서관들이 그 PDF 파일로 해서 다 올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또 이거 다 쳐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평생 교육해서 못 얻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얻고 있죠. 다만 공부가 안 되는 것은 뭐냐? 노력, 아까 뭐예요? 절차탕마의 과정을 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렇더라. 이런 어쨌든 뭐 참고만 하세요. 옛날 사람들이 해석이 안 돼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그죠? 그 다음에 이설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날은 옛날 사람처럼 내가 무슨 책 있다 그래서 그게 자랑이 아니죠. 자랑이 아니라 거기서 뽑아내 가지고 정확하게 그 해석하고 그죠? 재해석하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의 미지숙시라 누가 옳은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대체로들 다 어쨌든 머뭇거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산협수할 산의 그 계곡에 그 낀 물을 바로 신의 계의 신의 간자라고 하고 석은 대요 관은 넓음이고 영은 오래함이고 신은 맹세함이고 화는 망예라 있는다라고 하는 유련 황망의 왕자를 그냥 망자로 썼다고요? 제가 잊을 망자 마음심에 없을 망자 그냥 이렇게 유래는 황망. 그 다음에 시인이 미현자 미라고 하는 건 이제 아름답게 여겼다라는 동사로 얘기했죠. 아름답게 했다. 누구를 현자 은처의 계곡전이 간곡지 간이 석대에 관유하여 무 척척지 의하여 수 동매의 오원이나 그래서 어진 자가 그 산간 계곡에 그저 사이에 은미하게 그저 은둔하면서 그 다음에 석대하고 관유하면서 그 다음에 척척이라고 하는 건 슬프다라는 뜻이죠. 그 슬픈 뜻은 없고 홀로 자고 깨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 뭐예요 이러한 즐거움을 잊지 못한다라고 함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느닷없이 은둔군자 혼자가 나 혼자 이렇게 즐거워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고반지 아니 섞인지 과로다. 동매오가나 영시불과로다. 바로 그 임금을 생각하며 석인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말로는 이제 석인을 생각하며 언덕에 있으니 석인의 넉넉함이로다. 왜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도 그저 넉넉했게 나한테 대해줬기 때문이라. 홀로 자고 깨면서 노래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말 때문에 앞에 있는 홀로 자고 깨면서 말하지만은 혼자 이제 중얼중얼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길이 맹세코 그 다음에 지나치지 않으리로다. 내가 그냥은 안 있겠다. 반드시 은혜 갚을 때가 있으면 갚겠다 이런 뜻이겠죠. 부예라 공능 그 다음에 구분 언덕을 바로 아라고 하고 과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혹자가 이르기를 또한 뭐냐면 관대한 뜻이라 라고 하느니라. 영시불과라고 하는 것은 자서 소원불유어 차니 스스로가 그 다음에 맹세하면서 원하는 바가 이것을 넘지 아니하니 그래서 약종신지의예라. 맹세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나친 짓은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지금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반재륙하니 그 다음에 임금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언덕에 있으니 역시 뭐 육지 언덕이 되겠죠. 석인의 축이로다. 내가 석인을 뭐예요? 축으로 삼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바로 축이라고 하는 것도 수레 바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수레가 돌아가는 가운데 기본적인 한복판 이걸 축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이라고 하는 것과 축이라는 말 다 통하죠. 독매 오숙이나 내 홀로 자고 깨고 그 다음에 지내지만은 영시 불고기로다. 길이 그저 맹세코 그 다음에 그 고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알리지는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이분 그 은혜 잊지 못하면서 그러나 내가 내 처지를 알리지는 아니할 것이라 이러면서 아마도 대규가 그 읊은 시로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대규가 홀로 그 떠나는 내용이 앞에서 있었나요? 뒤에 나오나 제가 뒤에까지 대규가 홀로 떠났고 떠나면서 이제 읊었는데 노래를 읊은 시가 아마 지금 요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예라 고평활 육이라 높은 곳을 그 다음에 이제 높아서 평평한 곳을 육이라 우리가 그냥 고평활 육이라라고 할 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산이 많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기본적으로 높죠. 중국도 지금 이 시를 부르는 쪽은 어디냐면은 그 황하강 하류 산동반도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대체로 어떻게 돼? 해발 고도 얼마라 그랬어요? 10m 안 돼요. 황하강 그쪽은 한 뭐 2m, 3m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만 조금 이제 뭐 되면 쫙 올라오고. 그래서 얘네들이 고평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지. 그러니까 물가에라고 할 때 에라고 표현할 때도 이거라 그랬죠. 이게 언덕 한자가 되고 글자에도 보면은 물가 그러면은 글자가 이제 이게 저쪽 중국 본토 쪽에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이쪽으로 표현하면 글자가 이쪽은 동쪽이죠. 동서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동쪽이 되고 중국 땅 저 중원 땅에서 볼 때는 동쪽이 뭐예요? 걔네들 황해죠. 얘네들이 물 만날 일 별로 없어요. 실은. 그런데 마을은 거창해서 사해진해 표현하고 어쨌든 땅 바깥으로는 바다가 되니까 사해진해가 되지만 얘네들이 보는 기본적인 물은 뭐냐면 동해하고 얘네들 남해죠. 베트남 지역으로 해서 그 밑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루어서 쭉 이렇게 다 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물은 이쪽입니다. 이제 동쪽이 되고 이거 안쪽은 뭐냐면 전부 다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지라고 할 때도 보면은 육지는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쓰는데 이쪽이 뭐냐면 오른쪽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서쪽은 올라오고 동쪽 이렇게 해서 동쪽은 물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덕부 그러면은 보나마나 언덕부 이쪽은 뭐가 된다? 물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이라고 할 때 고평 그럼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대 고원지대 초원 이거 아닙니다. 고원지대 초원 아니고 그냥 어쨌든 조금 높으면서도 해발 고도가 한 2, 3, 뭐 4, 5m만 되면서 이걸 전부 다 육지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보시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 불행지의라 그래서 머무르면서 그 다음에 가지 않는 아까 반환 개념을 지금 주장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중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심 표대로 세운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사람을 그 표대로 세우고 그 사람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 것이라. 그리고 내 지금 어려운 처지는 그 다음에 그 알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알린다라는 말을 강력한 뜻으로 표현할 때는 곡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논어에도 보면은 곡상예라는 말이 나오죠. 곡상예 초하루를 알기는 예라 그래서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천자로부터 받은 책력을 평소에 종묘 사당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군주가 그리고 초하루 되는 날 그것을 꺼내는 거죠. 꺼낸다라고 하면 꺼내면서 곡상예를 지냅니다. 초하루 예를 지내는데 오늘날에는 두루 남아있지는 않고 당연히 뭐 모든 정치 체제가 서구적으로 바뀌니까 전혀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절집에서는 초하루 제사 지내죠. 초하루 길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거인들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절집에서는 뭐 어쨌든 뭐 의식 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그 다음 밑에 죽은 그렇고 오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각이 유와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깨어 있으면서도 이미 깼으면서도 오히려 누워 있음이라. 그다음 숙이라는 말 잘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잠자리에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곡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차락, 고인이라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 표현으로 표현하면 참 뜻이 해석이 전혀 지금 제 얘기하고는 달라집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고바 같이 읽겠습니다. 고반 재간하니 석인지 관이로다. 독 매우 언이나 영시 불원이로다 부이해라. 고반 재하니 석인지 과로다. 독매 오가나 영시 불과로다 부이해라. 고반 재력하니 석인지 축이로다. 동매 오숙이나 영시 불곡이로다 부예라 고반 삼장이라. 그 다음에 유명한 석인시
석인시 천자 아니 뭐야 논어에도 인용된 바로 미인의 모습이 이 속에 그 정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만할까요? 그러면 네, 합시다.